이정우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리 비율을 자랑하는 팀과 맞붙고 있습니다. 상대팀은 아메리칸 리그 중부 디비전 소속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입니다. 이정우는 시리즈 첫 번째 게임에서 디트로이트의 네 번째 선발 투수를 상대로 안타를 기록했으며 저희 불펜진을 상대로도 안타를 성공시키면서 4경기 연속으로 또다시 멀티히트를 달성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어느덧 7게임 연속 안타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정우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8게임 연속 안타가 개인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동점 기록에 도전할 기회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정우는 팀 내 타율 1위로 상승하면서 2할 8푼 5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안타 개수는 59개로 최다 안타 부문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로 기록하게 된다면 60안타 고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5월에 그토록 부진했다고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정우가 얼마나 뛰어난 타자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이정우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인기도 역시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정우만큼 훌륭한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더 많이 있어야만 샌프란시스코가 진정으로 들썩거릴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팀의 최고 연봉 선수들이 50경기를 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타율이 1할 1푼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마이너리그 강등 수준의 선수들 성적입니다. 이들이 받고 있는 금액만 한 달에 약 25억 원인데 과연 누구일까요? 채프먼과 아담헤즈입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성과를 보이고 있느냐 하면 3경기에서 안타 2개 정도만 기록하는 수준입니다. 채프먼은 그나마 출루율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지만 아담헤즈는 출루율이 0.3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샌프란시스코는 팀 타율이 2할 3푼으로 30개 팀 중에서 2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팀이 승률 6할에 근접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팀 성적이 괜찮은 편이니까 응원할 재미가 있는 것이지 팀 성적까지 좋지 않았다면 정말 그냥 응원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우가 상대하게 될 투수는 플레어티입니다. 이 선수는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에서 활약하던 당시 그 팀의 에이스 투수였습니다. 지난 시즌 디트로이트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저스가 시즌 중에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해서 다저스가 우승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선수이며 다저스에 계속 남고 싶어 했지만 셀러리 캡에 밀려서 다시 디트로이트와 2년 재계약을 체결한 선수입니다. 우아한 투수인데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정말 훌륭한 피칭을 보여줍니다. 4경기 성적은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니 투구수가 늘어나면 급격하게 구속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을 많이 던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공략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과연 샌프란시스코의 맥 빠진 타자들이 그 임무를 해낼 수 있을까요? 이정우는 이번에 4번 타자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어티가 우한 투수인 만큼 좌타자 야스트렘스키, 라모스, 플로레스 그리고 이정우가 배치되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야스트렘스키가 거의 20타석 만에 안타를 기록하면서 무아웃 1루 상황을 만들어냈고 플로레스가 누가 봐도 홈런인 줄 알았던 타구가 제가 문제입니다. 저 자신이 문제예요. 플로레스가 홈런이라고 직감한 순간에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정우 앞에 또다시 득점 기회를 치워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웠는데 역풍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면서 펜스 위에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2대0, 2-0대0 2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정우는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정우는 주자가 있으면 집중력이 더욱 향상되는 특징이 있죠. 첫 번째 공은 몸쪽으로 꺾이는 커브볼이었는데 잘 골라냈고 두 번째 공은 패스트볼에 반응하면서 파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몸쪽 커브를 잘 골라내면서 플레어티의 장기가 이정우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정우가 2루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동이 걸리고 무슨 상황인지 확인해보니 그 커브볼이 몸에 맞았다면서 2루를 향해 나가려고 한 것이죠. 슬로우 모션으로 다시 보니까 이정우의 발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진도 선수가 몸에 맞지 않은 공을 맞았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잠깐의 경기 지연이 있었고 이정우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하게 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주자 1, 2루 상황에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오히려 디트로이트가 로건 웹을 집중 공략하면서 경기 초반에 3득점을 기록해버립니다. 역풍이라고 했지만 디트로이트 선수들은 홈런도 터뜨리고 3루타도 나오면서 매 이닝마다 실점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이 샌프란시스코는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정말로 이정우는 하필 주자가 없는 선두타자가 되어서 땅볼로 아웃되었고 플레어티의 투구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빈 공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게 야구 경기인데 계속 축구 스코어로 진행되고 있어요. 이전 3경기도 0대3,
3대2, 1대3이었고 지금은 0대3입니다. 정말 시청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로건 웹은 그래도 꾸역꾸역 버텨내더니 6이닝 3자책점으로 퀄리티 스타트를 달성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플레어티는 6이닝 2피안타 무실점으로 대단한 투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중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5회 베일리의 삼진 아웃입니다. 주심의 판정에 애매함이 있었습니다. 하필 양팀 투수 모두 변화구가 매우 심하게 꺾이고 양팀 포수들이 프레이밍도 잘하다 보니까 주심도 헷갈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베일리가 투 스트라이크로 몰린 상황이었지만 잘 골라내면서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서 공을 8개나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공에서 베일리는 볼을 확신하면서 걸어나가려고 했는데 주심은 뒤늦게 삼진을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중계진도 이건 아니다 라면서 탄식을 했죠. 베일리가 볼이잖아 라면서 그대로 벤치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누가 봐도 빠진 공이고 포수의 프레이밍도 그다지 심하지도 않았고 디트로이트 포수와 투수 모두 볼넷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심판 혼자만 삼진이라고 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어렵지 않은 공을 못 치는 상황인데 주심까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6회에 로건 웹이 던진 공이 이번에는 삼진이 될 줄 알았는데 볼을 선언하면서 판정에 계속 불만이 생겼습니다. 중계 화면에서 주심은 샌프란시스코 벤치를 향해서 경고를 주고 있었는데 멜빈 감독이 갑자기 뛰쳐나와서 격렬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완전히 대판 붙어버렸습니다. 이 주심은 어제도 상대 타자를 퇴장시켰던 심판인데 딱 봐도 멜빈 감독이 더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멜빈 감독은 63세입니다. 게다가 멜빈 감독은 상당히 신사적인 감독입니다. 그런데도 속사포처럼 쏟아내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주심에게 퍼부어버렸습니다.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었겠더라고요. 이정우는 7회 세 번째 타석에서도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또 땅볼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2타수 무안타, 샌프란시스코는 힘없이 연패 수렁에 빠질 조짐이었습니다. 0대3 상황에서 9회 초 디트로이트는 마무리 투수까지 등판시켰습니다. 이 마무리 투수는 하필 좌타자 킬러였습니다. 우한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1할도 되지 않고 오히려 우타자에게 피안타율이 2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두 타자 라모스가 안타를 기록하고 플로레스가 2루타를 치면서 1대3까지 추격한 제 주자 2루 상황에서 이정우가 타석에 섰습니다. 득점권 타율 3할 7푼인 이정우가 나선 만큼 정말 기대가 컸는데 우선 첫 번째 공인 96마일 한복판으로 들어온 공을 가만히 바라본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이정우가 빠른 타이밍으로 공략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번 경기는 좀 지켜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볼 카운트가 불리해졌고 5번째 공에서 밀어쳤지만 플라이볼로 아웃되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허탈함이라니, 심장을 조이게 만들었으면 결과라도 좋았어야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이정우는 7경기 연속 안타에서 끝이 났고 다시 새롭게 시작돼야 합니다. 타율도 2할 8푼 1리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1점차 밖에 나지 않고 주자도 나가있고 체프먼과 아담에즈는 한방이 있는 선수들이니까 역전 가능성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인 만큼 동료들이라도 대박을 쳐주길 바랐는데 마지막 아담에즈까지 허무한 삼진으로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패 수렁입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강팀들에게 위닝 시리즈를 대부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조짐이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불리는 디트로이트는 강했습니다. 과연 마지막 경기에서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의 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힘든 경기를 내일 새벽 2시에 한다고 하니까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하지만 그냥 이게 야구예요. 끝까지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